박스권과 혹은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외치는 종목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현의 돌파 매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의 시황관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간 저희에게 뷰를 주신 게 다 맞아 떨어졌다라는 게 될 텐데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올해에 대한 전망은 좀 미뤄두고 내년 초에 대해서 저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산타 랠리는 좀 기대한 만큼 없었지만 연초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 개발 종목별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이 조정 구간을 예전에도 조정 구간을 좀 기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거의 이 58캔들 말 그대로 한 6개월 정도 이전에도 동일하게 외국인이 이렇게 3개월 정도 조정 이후에 추세가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전 흐름도 똑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6개월 정도의 흐름 이후에서 추세가 전환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더라도 거의 3개월 동안 3개월이 더 되는 거죠, 사실. 3개월 동안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은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가 있고 이런 횡보 구간인 비추세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락 추세는 일단 마무리됐다.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그 배당락 때문에 내일 아마 배당락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1% 정도 저는 코스피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은 제가 대형주나 코스피가 더 강세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연초에는 제가 볼 때는 중소형 종목들 코스피도 중소형 종목,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이슈가 또 오늘부로 그런 오버행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악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소형 종목이나 이런 코스닥 종목을 오히려 더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3050포인트를 한번 재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1월 안에는 한번 테스트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벤치마크로 삼아볼 만한 기업을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셀트리온 제약 등을 꼽으셨는데 네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삼성전기는 말 그대로 지금 예전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대덕전자, 그죠? 기판 관련된 네. 부분. 아무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의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대형주 단에서 지금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도 똑같습니다. 그게 메타버스 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먼저 가고 뭐 하드웨어 맨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또 동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현대오토에버가 이런 소프트웨어 땅, 데이터 센터나 이런 솔루션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현대위아가 부품 단위 움직이면서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어제는 또 셀트리온, 레키로나 추가 공급 이슈에 관련 종목들 같이 올랐었는데 근데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게 되면 추세가 동일하게 지수처럼 20선과 61선과 21선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벤치마크 말 그대로 이런 대형주 단을 참고해서 제약바이오 쪽, JP모건 헬스케어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파메신이나 이런 기업들, 기술 수출 가능한 기업들은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들 종목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이상으로 보유해도 되는 종목으로도 얘기해 주셨었죠. 네, 저는 자동차가 주도주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1월에도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게 하드웨어가 한 60, 70%가 보급이 되면
소프트웨어단에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보급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공룡 플랫폼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도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전기차가 이렇게 보급하게 되면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카가 이제 많이 보급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 소프트웨어단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그런 카카오 같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대형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처음에는 야, 너 차 있냐? 나 있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네네. 그 다음엔 너 차 뭐냐? 나 차 뭐다? 이런 거 이 서로 그 기능적인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차도 그렇고 뭐 모든 IT 기기도 그렇고 네네. 처음에는 이 하드웨어 쪽에서 그 다음에는 성능과 기능적인 내용 측면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나 미래차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초에 네네. 유망하게 보는 투자 키워드, 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자동차, 기존의 반도체 봄은 봄에 온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반도체 쪽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쪽은 제가 마지막 좀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네. 제가 옥석가리기를 모든 종목이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옥석가리기가 되면서 반등이 온다 하고 PSK 홀딩스를 추천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투자는 비메모리 쪽이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을 보려면 전공종 쪽은 제가 PSK만 보시면 되고 비메모리 쪽은 PSK 홀딩스하고 3D 낸드랑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그렇게 두 종목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계속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후공정 업체를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또 다른 옥석 가리기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전공정, 후공정이 있지만 이 후공정에서 미세공정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그 파운드리 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턴키로 아마 외주를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은 네. 요즘에 계속 이 종목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 발음이 좀 힘든데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 동사 같은 경우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업체예요. 근데 수급도 지금 외국인이 3일째 대량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후공정 대표 기업이 SFA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미 뭐 많이 올라갔고 해서 지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 지금 저점에서 반등 중이고 보시면 월봉, 주봉 모두 반등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뭐 PSK 홀딩스처럼 좋은 신고가 형태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 오늘 돌파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이걸 또 미리 얘기를 해 주신 거네요. 네네. 살짝. 네네. 잠시 후에 추가적인 뭐 네네. 이야기를 덧붙여 주실 거 아니면 지금 저희 쭉 한번 갈까요? 가격 라인까지 한번 설정을 해 볼까요? 네. 뭐 시초가 이하로 좀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저는 여기 2,500원 목표가 하고 손절가는 1,850원. 이게 1,900원 돌파한 종목이라 손절가는 짧게 1,850원을 잡아주고 이렇게 단기적인 1차 목표가 2,5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반도체 후공정단 라인을 주목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자, 뭐 뒤에 돌파할 종목까지 공개를 해 주셨으니 좀 편안한 마음으로 AS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 유망주가 텔레칩스예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15.7%인데
어제 시간에서 텔레칩스가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네. 미래체 관련한 R&D 쪽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다, 확대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 강세 움직임 기록했는데 네. 텔레칩스 저희 방송 보시고 위원님 걸 보고 사신 분들에겐 어떤 전략 주실 겁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밴드 상에 2만 원대가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1차 수익 좀 실현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 MCU 말 그대로 차량용 반도체, 저는 반도체 쪽이 다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같이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가 가장 시장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 좀 선별해서 좀 투자하시면은 시장 대비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 살펴주셨고요. 앞서 얘기 나눴던 PSK 홀딩스 최고가 기준 수익률 30% 정도 됩니다. 어제장에 또 굉장히 강했었네요. 네. 어찌해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뭔가 팔고 싶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계속 보유하셔야 되죠. 이런 종목은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지금 매크로 환경도 지금 단기 국채금리랑 10년물 장기 국채금리하고 스프레드도 지금 넓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제가 볼 땐 연준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미.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성장주 단에서도 계속 수급이 미선물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적인 부분은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시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비메모리 투자에 대한 수혜하고 지금 현재 3D 랜드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5일선 대응을 좀 해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링크 제니시스 AS도 짤막하게 해볼게요. 11월 12일 유망주입니다. 어제 5% 정도 시세 나온 상황이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 16% 기록합니다. 이 종목은 또 꼬리가 조금 달려가지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지금 241선을 지금 8,15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손절선 짧게 8,000원 정도 가져가 주시고, 지금 저는 재매수하셔도 신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9,300원 정도 1차전 목표가를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현재 AI 관련돼 가지고 이 로봇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테마로 좀 예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스몰캡 종목으로 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이 9,200원이었습니다. 요거보다 100원 더 좀 높게 해서 9,300원의 목표가 일단 주셨어요. 링크 제네시스 어찌 보면 제 추천 관점의 제공약주가 되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링크 제네시스와 시그네틱스 두 종목을 공략주로 살피면서 저희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